자, 6주 2회차 시간에는 JDBC with MS SQL 서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MS SQL 서버에 그 자바에서 접속하는 JDBC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봐. 설령 그곳이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시원해서 좋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멈춰 있지 말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무엇이 움직여야 될까요? 네,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로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손이 움직여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박노해 시인의 직선이 없다에서 일부를 땄습니다. 거기 시를 잠깐 읽어볼까요?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아름다운 길에 직선은 없다. 바람도 강물도 직선은 재앙이다. 굽이굽이 돌아가기에 깊고 멀리 가는 강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삶에서 사람들은 상당히 급합니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빨리 가려고 하는 것들은 멀리 가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당장은 느리지만 그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은 당장은 느리지만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기회의 문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우리 그 가능성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은 급한 마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늘 여유를 갖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손은 움직이는 상태로 우리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그 영월의 선암마을의 사진입니다. 이 강물이 굽이굽이 가죠. 몰아쳐 간 강물이 굽이굽이 돌아가니까 경치도 아름답고 이런 한반도와 닮은 지형도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강물이 직선으로만 이어진다면 별 멋은 없겠죠. 오늘 수업에서는 JDBC를 이용을 해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 시간에 했었던 세 가지 작업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MS SQL에 대한 설치, 그리고 기본적인 SQL을 연습하면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오늘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챕터 08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이클립스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두 문자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표준화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 API 규격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종류와 무관하게 표준화된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변경되어도 API에 필요한 JDBC 드라이브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용으로 변경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마다 쿼리문이 조금씩 미소한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하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얘네들은 JDBC 드라이브 관리자를 통해서 만약에 오라클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오라클에 접속할 수 있고 MS SQL에 MySQL에 접속하자면 MySQL로 가능하게 되고 만약에 MS SQL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MS SQL에 접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중간에 있는 드라이버 관리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JDBC를 쓰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JDBC 드라이버입니다. JDBC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DBMS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MySQL의 경우에 JDBC 커넥터를 별도로 다운로드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벨로퍼 디폴트 모드로 설치하면 얘네들이 이미 PC에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MySQL용으로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 접속을 하면 이제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JDBC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했다면 얘네들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1번은 자바 설치 디렉토리의 JRE 폴더 밑에 라이브 폴더 밑에 EX 폴더에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썩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바가 반드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 넣어놓게 되면 이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톰캣 설치 디렉토리 라이브러리 폴더에다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 이클립스에서 웹 컨텐트에 보면 웹 빼기 INF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드라이버를 그냥 복사를 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MS SQL을 쓸 거니까 MS SQL용 JDBC 드라이브를 저 위치에다가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나중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DBC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JDBC API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 정해진 규격을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JDBC API는 상당히 방대한 구성이기 때문에 API 문서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이 몇십 분의 수업으로도 충분히 JDBC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JDBC는 스크립트리스로 이용을 해도 되고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자바 클래스를 이용한 빈저로 연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크립트리스로 하는 것도 실습을 해보고 자바로 하는 것도 해볼 것입니다만 나중에는 전부 자바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걸 전부 자바 클래스를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JDBC 프로그래밍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단계부터 6번 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옛날에 ADO.NET에서 배웠던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JDBC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주로 클래스 포 네임이라고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클래스를 찾는 방법인데 이 괄호 속에다가 클래스의 위치, JDBC 드라이버의 위치를 괄호 속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system.setProperty, setProperty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속성관리, 내장객체의 속성관리에서 봤던 거죠. 자, 내장객체의 속성관리에서 setProperty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수는 두 가지가 있었네요. 하나는 프로퍼티의 이름, 두 번째는 프로퍼티의 값이죠. 그래서 앞쪽에 프로퍼티 이름을 기술해주고 두 번째에 드라이버 위치를 기술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네요. 이때 사용하는 것은 커넥션 객체입니다. 자, ADO.NET 클래스에서 따지자면 우리는 SQL 커넥션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SQL 커넥션 객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무엇이 있었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ID, 패스워드, 로그인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서버 이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커넥션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똑같이 네 가지 객체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스테이트먼트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준비되어 있는 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우리가 ADO.NET 클래스로 따지자면 SQL 커맨드 객체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SQL 커맨드 객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죠? 무엇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커넥션 객체가 필요했고 쿼리 문이 필요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면 커맨드 객체를 만들듯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이건 스테이트먼트이건 커넥션 객체가 있어야 되고 쿼리 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스테이트먼트 객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메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execute query, execute update라고 하는 두 가지 메서드가 있어요. execute query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존재합니다. 줘야 된 결과가 있어요. select 문이 되겠죠. update는 execute update는 결과가 없어요. insert update, delete 구문이 되겠네요. 이거 우리 커맨드 객체에서 본 거예요. 만약에 쟤네들을 SQL 커맨드 객체라고 생각한다면 메서드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위에 것은 execute data read 객체 그 메서드였어요. 아래 것은 execute non query 메서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배운 것들이 거의 우리가 그대로 여기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를 받게 되면 그 결과들은 우리 SQL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곳에 담기게 될 겁니다. 리절트 셋은 우리가 ADO.NET에서 따지자면 얘네들은 SQL 데이터 리드라고 하는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SQL 데이터 리드는 우리가 그 값을 읽었죠. 리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은 게 리절트 셋도 똑같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값들을 읽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결을 해제해 주면 되겠네요. 커넥션 객체의 클로즈 메서드 실행하면 됩니다. 우리 ADO.NET에서는 4 플러스 1 총 5개가 있었어요. 4개를 보면 SQL 커넥션, SQL 커맨드, SQL 데이터 리드, SQL 데이터 어댑트라는 게 있었죠. 플러스 1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JDBC에서는 SQL 데이터 어댑트에 해당되는 것, SQL 그 데이터 셋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게 옛날에 우리 데이터 셋에 넣어놓고 데이터 바인딩 처리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리절트 셋에 있는 것들을 레코드 단위로 읽어서 일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ADO.NET에 비해서 이 자바에서는 JSP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것들이 조금 더 번거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단계별로 프로그램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1단계는 JDBC 드라이브를 로딩하는 단계예요. 환경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class.fo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환경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필요한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드라이버의 위치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입력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system.setProperty 그리고 괄호 속에 두 가지 값을 주면 끝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하는 JDBC 드라이브를 프로그램에서 그냥 로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lass.fo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하는데 괄호 속에 드라이버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괄호 속에 있는 com.mysql.jdbc.drive라고 하는 것은 MySQL의 JDBC 드라이브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 클래스는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그랬고 DBMS 업체가 저 값들을 그 드라이브를 제공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MS SQL을 쓸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가지고 요 JDBC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아줘야만 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과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이브가 로드가 되면 프로그램 작성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드라이브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의 get connection 메서드를 이용하면 곧바로 커넥션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JDBC URL이 필요하고 ID 비밀번호가 있어요. JDBC URL은 서버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이름 두 개가 있으니까 총 4개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쉬운데 JDBC URL을 보면 우리가 좀 약속이 있어요. JDBC라고 하는 거에 콜론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 프로토콜 이름을 써주고 콜론 그리고 데이터 원본 식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MySQL인 경우에는 JDBC 컬런 MySQL 컬런 해주고 슬래시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IP 주소, 스키마, 포트 옵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아래에 있는 그런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네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을 쓰면 되고 스키마 위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옵션도 기술해 주면 되고 이런 겁니다. MySQL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내가 강의록을 올려놓기는 하겠으나 거기에 대한 강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MS SQL을 쓸 거라 MS SQL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데이터베이스 연결 계속입니다. 자,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커넥션 객체를 씁니다. 커넥션 객체를 쓰고 객체 이름을 쓰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get connection이라고 해주면 되고 URL과 ID, 비밀번호 세 가지 값을 한꺼번에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커넥션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3단계는 스테이트먼트 혹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해주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 연결로부터 쿼리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쿼리문을 문자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고 오류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클래스를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메서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ecute query와 execute update. execute query는 select 문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반환값이 존재하죠. 그 반환값은 result set instance로 받습니다. execute update는 insert, update, delete query 문을 실행할 때 사용을 합니다. 반환값은 integer 값을 가지고 있는데 처리된 데이터 숫자가 몇 개인가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예를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로 stmt라고 하는 객체를 만듭니다. 커넥션 객체점 create statement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tatement.execute update를 실행을 하면서 여기에 쿼리문을 쭉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 필요한 쿼리문들을 우리가 필요하면 리퀘스트부터 받아내야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실행을 할 때 쿼리문을 기술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그렇게 널리 이용하지는 않는 거죠. 자, 2번 방법은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변수를 물음표로 표시한 다음에 메서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문보다는 구조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그 값을 지정해 줄 때 pStatement.se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 타입별로 그 메서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prepared statement를 만드는데 pStatement 객체를 만들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필요한 쿼리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입력 요소 있죠. 이때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는 1번, 요 위치는 2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번호를 가지고 있고 1번에 무슨 자료를 줄게, 2번에 무슨 자료를 줄게 하는 것을 실행할 때 지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번 위치, 현재 우리는 여기에 그 테스트에 요 첫 번째는 그 글자가 들어가 있다면 글자를 입력해야 된다면 pStatement.set 글자 string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위치, 앞 첫 번째 물음표 위치네요. 여기 얘는 요 위치에 전달이 될 겁니다. request.getParameter request로 전달되어 온 값 유저네임 값을 저기에 전달해 주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물음표가 한 개 더 있으니까 요 2번 위치는 두 번째의 물음표에 전달될 거죠. 2번 위치에는 리퀘스트로부터 날아온 이메일 값을 전달해 주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메일을 가져오는 것도 글자기 때문에 pStatement.setString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입력할 게 정수라면 setInt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pStatement.execute update 실행해주면 우리가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앞서 했던 스테이트먼트에 비해서 사전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쓸 거야, 그리고 입력 요소는 무엇이 있어, 이러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그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합니다. 자, 3단계가 이제 끝나면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클로즈 메서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쿼리문 전송입니다. 우리가 그 실행을 했을 때 그 값들이 이제 전달해 올 수 있는데 그 전달돼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쿼리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몇 개를 바꿨는지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특별하게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pStatement.execute update 그렇게 실행하고 끝냅니다. 리턴되는 결과를 그냥 이용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처리한 그 개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받아내면 됩니다. 인테저 카운트에다가 실행한 결과를 가져와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입력이라면 몇 개의 자료가 입력됐는지 그 숫자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select 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날아오겠죠. 그 결과가 날아오는 것은 어디다 담는다? result set 클래스에 담습니다. RS에다가 담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RS에 담으면 RS는 SQL 데이터 리더처럼 그
동작한다고 그랬으니까 레코더 하나씩 RS로부터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결과를 받기입니다. 조회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execute query 문 실행을 한다 그랬죠. execute query 메서드 실행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를 읽어낼 때는 rs.next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자료가 존재하면 true를 반환하고 자료가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이제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 값을 읽어드릴 때는 while 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읽어드리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에 예를 들어서 name, email, city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자료를 인천에 해당되는 자료를 읽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아마도 요게 홍길동, 아무개, 길동이 몰라요 이렇게 네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리절트 셋에 보게 되면 이 RS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홍길동 위치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리절트 셋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rs.next 그러면 요 홍길동 자료를 화면에 읽어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rs.next 그러면 아무개 자료를 읽어올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rs.next를 하게 되면 다음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낼 겁니다. 그러다가 while 문 안에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면서 while 문 밖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읽어내는 방법을 보면 RS의 P 스테이트먼트의 execute query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while 문 안에다가 rs.next를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우리가 읽어드리게 되면 자, name이라고 하는 것은 RS에서 getString 숫자 방법으로 읽어라 1번 위치 이렇게 읽는 그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rs.getString 그리고 필드 이름을 주도 됩니다. name이라고. 자, 만약에 우리가 요 나이를 알아낸다면 rs.getInteger 그리고 2번 위치 이렇게 해줘도 되고 2번 위치 대신에 age라고 하는 그 필드 이름을 기술을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드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1, 2, 3, 4 저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권장은 이쪽을 더 권장합니다. 필드 이름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필드 이름으로 가급적 자료를 읽어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났으면 rs.close를 통해서 그 result set의 리소스를 반환을 해줍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커넥션 객체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커넥션 연결 해제해 줍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MS SQL을 사용할 거지만 만약에 MySQL을 이용할 때 그 MySQL을 연동하는 JSP 프로그램을 어떻게 되느냐 보자면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어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너가 있겠죠. 클라이언트들이 웹서버 통캣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연결을 요청하겠죠. 연결을 할 때 우리 그 드라이브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연결이 되고 나면 쿼리 문을 전달해주고 결과를 가져오고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될 겁니다. 이 순서들이 우리가 앞서서 1번부터 6번 단계까지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MySQL이 아니라 MS SQL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MS SQL을 직접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MS 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S SQL JDBC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JDBC 드라이브 7.0을 검색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되면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둘 중에 뭐 어떤 걸 다운로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7.4를 이용해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은 그냥 7.0을 이용하기로 하죠. 자, 그리고 거기에 7.0을 클릭을 하게 되면 JDBC 드라이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그 문서 번호 57157 위치에 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JDBC 드라이브 7.0을 이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언어를 선택을 해주고 그냥 다운로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이와 같이 그 JDBC 드라이브를 이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JDBC 드라이브 실행을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언집할 수 있는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위치가 그 어느 위치인지를 잘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언집을 하게 되면 현재는 요 밑에 보면 요 위치에 이렇게 다운로드에 JRE 8번용의 자르 파일, JRE 10번용의 자르 파일 이렇게 두 가지가 열린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는 JRE 몇 번이 설치되어 있죠? 예, 우리는 수업 시간에 8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JRE 8번에 해당되는 JDBC 7.0 파일 위에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우리 그 이클립스의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요게 웹 INF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 아래에다가 얘를 쭉 드래그 앤 드랍 끌고 옵니다. 그러면 요 MS SQL JDBC 7.0.0 JRE 8.자르라고 하는 파일이 요 위치에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JDBC 연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3개의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이 3번 방법이었죠. 자, JDBC 그 스크립트 리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그 JDBC 연동하는 걸 한번 해보기로 하죠. 이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동 개념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얘네들을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JSP 파일에서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java.sql.별표를 넣음으로써 자바에서 SQL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포함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5번은 입력에 대한 한글 인코딩 UTF-8 방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커넥션 클래스를 이용해서 con equal null 값으로 일단 만들어 두고 prepared statement pstmt도 null 값으로 두기로 하죠. 자,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JDBC 드라이버는 이렇게 기술해 줘야 됩니다. 좀 길죠. com.microsoft.sqlserver.jdbc.sqlserver 드라이버라고 하는 좀 그 길이는 길지만 이렇게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JDBC URL은 우리 이렇게 써줍니다. JDBC 밑에 현재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SQL 서버죠.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할 서버 위치는 127.0.0.1 현재 내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우리 저기 포트 번호 1433 아까 전에 우리 MS SQL 설치하고 나서 그 커넥션 프로토콜 확인하기로 했죠. 그 프로토콜에서 우리 TCP/IP 하면서 포트 번호 1433인 거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술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JSPDB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JDBC MySQL을 이용한 JDBC와는 달리 좀 복잡해졌죠. 그렇지만 저렇게 기술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 ID 우리 로그인 만들 때 JSP 유저 해줬죠. 비밀번호 패스라고 넣어두었습니다. 이 4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JDBC 드라이버 로딩을 해줘야 돼요. 이때 미리 만들어뒀던 그 JDBC 밑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class.4name 지정을 해주면 끝납니다. 커넥션 객체는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get 커넥션 메소드 실행해서 만들 수 있죠. 이때 우리 URL, 유저 ID,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바디 태그 내부에서 이제 자료를 읽어오고 하는 작업을 처리해 보기로 하죠. 결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 리절트 셋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네요. RS라고 이름 부르기로 하죠. 쿼리 작업은 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try catch 구문으로 묶어둡니다. 그래서 try 구문 내에서 일단 쿼리문을 지정을 했습니다. prepared statement를 만들 때는 커넥션 객체가 필요하고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메소드 실행을 해주면 되네요. 이때 괄호 속에 쿼리문이 필요합니다. 다음 prepared statement에다가 execute query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 쿼리는 select 구문이기 때문에 쿼리 메서드를 실행을 하죠. 그러면 그 결과를 rs 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hile문 속에 rs.next를 실행하게 되고 우리 out.println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rs.getString으로 1번 위치, rs.getString으로 2번 위치 이렇게 출력했네요. 이 방법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래에 있는 필드 이름, name, 어드레스를 넣어주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1번 위치면 현재 우리는 유저 아이디죠. 2번 위치면 기본적으로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1번 위치에 rs.getString 그리고 따옴표 속에 useID 그렇게 넣어줘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넣어주는 게 또 명확하게 지정하는 방법이죠. 자, 사용을 다 했으면 rs 닫아주고 prepared statement 닫아주고 connection 닫아주면 되겠네요. 오류가 발생하면 실행되는 구문들입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테스트 1, 2, 3, 4 자료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자료가 이와 같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톰캣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에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several port required by Tomcat, 뭐 already in use, 뭐 이런 메서들이 오류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오류들이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오류가 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그 톰캣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켰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 아래쪽에 있는 이 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는데, 거기에 가면 내가 현재 우리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그 프로세서들을 쭉 이제 찾아냅니다. 프로세서 이름이 PID라고 부르는데, 프로세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800이나 포트가 800이나 80이거나 8080이거나 8009에 해당되는 PID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키를 통해서 PID 해당 번호를 이제 죽여줌으로써 우리 그 비정상적으로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저런 오류가 발생하는 학생들은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순서대로 처리를 해준다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 두 번째 것은 클래스를 이용한 연동 방식입니다. 이거는 MVC 패턴에서 권장하는 방식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대부분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는데, MVC 패턴에서는 M,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 뷰와 컨트롤러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JSP로 구성을 합니다만, 나중에 실습에서는 뷰와 컨트롤러까지 구분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담당하도록 구현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 멤버 빈이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빈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JSP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자료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들이었죠. 그래서 자료를 전달해주는 DO 클래스에 해당되는 역할을 합니다. 챕터 08에서 오른 마우스 new other를 그러고 클래스 넣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JSP project.chapter 08이라고 하도록 하겠고, 이름은 member bean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 메서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커멘트는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member bean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필드 구조하고 똑같이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e ID, 패스워드, 네임, 어드레스 네 가지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정의해뒀으니 우리 member bean도 use ID, 패스워드, 네임, 어드레스 이렇게 여기와 똑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건 전부 다 글자죠. 스트링형으로 자료를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소스에 들어있는 generate get settles를 이용을 해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정보들을 쭉 추가를 하겠습니다. set, get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 속성값, 멤버 변수의 값을 할당해주는 메서드,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주죠. 이건 왜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빈즈 클래스를 유즈빈에서 그 자료들을 좀 더 손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이 필요했죠. 자, 이제 멤버 매니저라고 하는 그 목록을 구하기 위한 DAO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 자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여기에 오류가 난 것은 내가 캡처를 좀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패키지는 project.chapter 08, 그 다음에 멤버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커멘트 추가하겠다 한 다음에 이제 그 피니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java.sql.connection 이런 등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자주 쓸 거라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mport java.sql. 별표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 쿼리문을 다루는데 필요한 모든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좀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필요할 때마다 Ctrl Shift O를 눌러서 우리 추가를 차근차근 해두었습니다. 자, 먼저 커넥션 객체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련되어 있는 정보, 우리 앞서서 했던 좀 길지만 요 정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버의 URL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user ID, 패스워드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정보들을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결과를 담기 위한 get member l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하겠는데 리턴형은 result set 형태로 리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S 만들어줬네요. 클래스 for name을 통해서 JDBC 드라이버 불러드렸습니다. 커넥션 객체 만들었네요. 쿼리문을 구성하고 prepared statement 객체 만들어줬네요. 요 집어넣고 connection.prepared statement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그 결과들을 RS에 담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RS 닫아주고 이게 닫아주고 커넥션까지 닫아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닫아버리면 RS 리턴을 해도 그 위치에서 이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닫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RS 형태로 리턴해 주게 되겠네요. 추후에는 이 방법은 사실은 요 리소스를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추후에는 뭘 쓸 거냐면 주로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로 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연결되는 것만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RS를 리턴하기로 하죠. 자, 이제 memberlist.jsp라고 하는 회원 목록을 출력하기 위한 뷰 역할, 컨트롤러 역할을 다하는 그런 JSP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우리 JSP 프로젝트 챕터 08 추가해야 되고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java.sql. 별표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빈저선을 하기로 하죠. 현재 우리는 입력이 없기 때문에 멤버 B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멤버 매니저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멤버 매니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mm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사용하기로 했네요. 그 다음에 타이틀 추가를 해줬네요. 자, 다음은 이제 회원 목록입니다. 회원 목록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했네요. 보드 테두리는 1로 해줬고 폭은 50 여기 오타가 났네요. 50 픽셀. 다음은 보드 클랩스를 클랩스로 처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tr 태그에서 th 헤드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 이렇게 4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mm.getMemberList를 통해서 RS에다가 result set에다가 정보를 담아왔네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통해서 RS를 순회하면서 1번 위치에 있는 값, 2번 위치에 있는 값, 물론 여기 또 우리 use ID, 패스워드를 통해서 출력해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name, 어드레스 등을 각각 td 태그에다가 출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4가지 자료들이 테이블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JDBC의 기본 구조, 그 다음에 JDBC API가 어떤 건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JDBC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스크립트릿을 이용해서 회원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직접 2가지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위에 있는 스크립트릿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는 우리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연동하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번째 예제에서 키스에 올릴 것은 실습 1번에 해당되는 결과, 실습 2번에 해당되는 결과 이 2가지를 자료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1회차, 2회차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만 작업 분량 자체가 억수로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죠. 질문이 있을 때는 SNS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잊지 말 것,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차 1회차, 2회차 2개의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데이터베이스 활용법을 공부해 보기로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죠. 안녕.